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티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래도 이 독일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저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독일어 문제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 이유상으로 다 풀진 않고 오답률이 제일 많았던 5개만 좀 추려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모든 문제가 일단 5개 모든 문제가 50% 이상의 오답률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답률 높았던 게 4번 문제였고요. 네, 총 3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번 문제 61.5%, 제일 낮았던 게 10번 문제의 53.8%의 어떤 오답률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탑5로서 엄청 막 과다하게 오답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엄청 낮은 것도 아닌 나름 밸런스가 있는 듯한 그런 오답률 퍼센티지였습니다. 네, 아무튼 좌우지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4번부터 한번 내신 4번, 29번, 30번이 다 오답률 똑같네요. 비슷하죠? 네, 그걸 감안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1번부터 풀어왔는데 4번 문제에서 약간 막혔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네, 어휘력 문제고 보통 이쯤 되는 문제 위치에 4번, 5번 이런 위치에 이제 어휘력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보면 되겠네요. 알맞은 거 고르랍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떼어볼게요. Der Wagen 모시기 nicht richtig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ie vor der Prüfung ihr B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ie라고 되어 있고 I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강 그녀와 그녀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For der Prüfung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험 전에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for는 시간적인 것도 되고 장소적인 것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ihr Buch 그녀의 책을 어떻게 하는 거겠죠? 시험 전에 그녀는 그녀의 책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 났으니까 차 어울릴 법한 동사가 몇 개 있죠. laufen, parken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kosten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läuft를 넣는다. Der Wagen läuft nicht richtig 이렇게 하면은 그 차는 올바르게 제대로 움직이지 작동하지 않는다. 꽤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틀리지 않기 때문에 läuft 이거는 후보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parked 한번 해볼까요? Der Wagen parked nicht richtig. 그 차는 올바르게 차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가 좀 제대로 올바르게 주차가 되어지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주차하다라는 동사지 않습니까? 수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능동 수동 차이잖아요. 또 어색하고요. 코스트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올바르지 않게 값이 나간다. 좀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4번, 5번 좀 빼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두 번째 Sie 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Sie besteht vor der Prüfung ihr Buch. 시험 전에 자, 근데 besteht 이거는 자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냥 목적 없는 존재하다는 것 자체의 그런 동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schließen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schließt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schließ를 넣는다. Sie schließt 다시 한번 Sie schließt vor der Prüfung ihr Buch 이라고 하면은 시험 전에 그녀의 책을 커버한다, 덮는다, 닫는다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슐리스트가 이게 슐리젠 해가지고 덮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덮으면 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하죠? 그래서 로이프트 그리고 슐리스트 이거 하면 좀 괜찮아가지고 2번으로 전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스트 읽는다. 오케이, 읽는다도 말이 될 수 있긴 한데 코스트는 이게 좀 어색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파크는 베스티트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이프트랑 슐리스트 이게 좀 결합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좀 어색해서 저는 이제 2번으로 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는 라우펜. 라우펜이라는 동사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슐리슨 이게 닿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덮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파악해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할까요? 29번 역시 예상대로 뒤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 예. 29번 네, 문법 문제 예상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 B, C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Du duschst morgens zu lan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샤워를 해요. 자, 이까지 틀린 거 없죠? Du duschst 이것까지 틀린 거 없죠? morgens 야, 아침마다 예, morgens 이게 이제 abend라고 하면은 저녁마다고요. morgens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되겠죠. zu lange 저는 이제 이게 랑이랑 lange 이 차이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랑이랑 lange 두 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랑은 뭐냐면은 영어의 롱이잖아요. 긴 형용사로 긴 부사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뭐뭐 기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뭐뭐 동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간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부사로 넣기는 좀 어색하고 제가 봤을 때는 랑이 들어간다면은 그나마 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길이의 긴 거니까 좀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랑이 들어가면 어색하고요. 랑에가 되면은 뒤에 에가 있고 없고 차이죠. 랑에가 되면은 부사로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랑이 아니라 랑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위치도 그렇고 틀린 게 없습니다. Du duschst morgens zu lange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B, 배를 보겠습니다. 배. Ihr weißt doch von der Einladu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 doch는 뭐 어떤 반전의 표현이죠. von der Einladung 이건 초대로부터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근데 문법상에 틀린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weist가 되려면요. weist의 원형이 뭡니까? 제가 오른쪽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 동사 당연히 아셔야 되죠. wissen 이라는 동사가 있지요. wissen이 알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인칭으로 변하면은 1인칭 단수로 변하면은 현재로 변하면은 weist가 되고 2인칭 단수로 변하면 weist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인칭 단수 동사랑 그리고 2인칭 복수가 될 때도 이게 좀 비슷하게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 이런 거 할 때는요. 다는 아닐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스트 뭐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봤을 때 규칙이 좀 그렇습니다. 1인칭, 2인칭 같은 경우는 변할 때는 좀 변해요. 그러니까 위젠이 비스트, 뭐 비세가 아니라 미젠이 바이스트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앞에가 좀 어근이 좀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희들을 뜻하는 2인칭 복수형 할 때는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비센이면 바이스트가 아니라 비스트가 되는 느낌. 그래서 이어 할 때는요. 바이스트가 아니라 비스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어가지고 B 틀렸습니다. 배는 틀렸죠? 이게 하나가 틀렸습니다. 네, 채로 갈게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은 댓글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를 볼게요. Du tanzt mit Noah den ganzen Mittag. 죄송합니다. nach Mittag라고 적혀 있습니다. Du tanzt mit Noah den ganzen Nachmittag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니는 춤을 추네. 누구랑 노아랑 이까지 문제가 없죠. tanzt, tanzen이란 건 춤추다, 댄스랑 비슷하죠. 이거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초점을 뒀던 건 뒤에거든요. den ganzen Mittag. 이거는 이제 합성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끝에 동사 부분이죠. tak. tak는 어떤 날을 타는 거지 않습니까?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 사형식이라기보다 사형 오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en ganzen Nachmittag, 뭐 there, 뭐 그게 아니라
는 간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 그닥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미트는 뭐뭐 함께라고 해서 사명을 따르는데 노아는 뭐 고유 이름이니까 뭐 사명이든 사형이든 뭐 안 변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많았던 게 30번. 물론 뭐 지금 세 문제는 앞에 세 문제는 다 오답률이 똑같아가지고 놀라긴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문장 표현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문법도 따져봐야 되고 어색한 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A부터 보겠습니다. A부터 볼게요. Jetzt ist es erst halb sieb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 지금 시간 나타낼 때요. 가주어 쓰죠. S. 자 예를 들어서 jetzt 이거는 이제 어떤 시기를 뜻하는 거죠. jetzt. 지금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도치가 가능하죠. 물론 뭐 es ist jetzt 이것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s는 붙습니다. 시간이 어떻다는 걸 말할 때요. 뭐 es ist 1 Uhr, 뭐 es ist 2 Uhr 할 때 뭐 시간을 탈 때 보통 가주어 s 쓰죠. 네,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뒤에 볼까요? erst halb sieb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halb sieben 이거 뭡니까? 보통 halb가 이제 sieben 뒤 앞에 올 때는 그거보다 halb 전이란 거잖아요. 30분 이전인 겁니다. 6시 반인 거죠. 그래서 halb sieben 이것도 뭐 붙이고 안 붙이고에 어색한 건 없습니다. 근데 erst가 저는 좀 중요하게 봤는데 erst가 보통 처음이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뜻을 강조하는 표현도 있고 뭐 비로소 겨우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자면 지금 겨우 6시 반이야. 6시 반이네. 응?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erst도 부사로서 별로 그렇게 막 형태가 변하지 않거든요. 아주 괜찮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볼까요? Ist heute endlich Donnerstag 이렇게 묻어보는데 자 오늘은 결국 끝끝내 Donnerstag이냐 요일 묻는 거죠. 근데 heute ist Donnerstag 그러니까 이거를 의문문으로 하지 않고 평서문으로 해봅시다. heute ist endlich Donnerstag 틀린 거 없죠? 의문문으로 hoite랑 ist는 바꿨을 뿐입니다. s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hoite로 하면 되죠. hoite가 Donnerstag이다 하면 되잖아요. s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endlich 위치도 괜찮습니다. 예, Donnerstag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이거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거는 예, 화요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트 볼까요? Gestern hat hier stark geschneit 라고 되어 있는데 날씨를 표현할 때 뭐 눈이 온다, 뭐 눈이 왔다 할 때 가주어 s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gestern hat es here 이라고 해야 되죠. here 앞에 s가 있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네, 볼게요. Wie geht es dir in Frankfurt am Main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어떤 특정한 주어 대상이 있지 않으면은 목적어 대상이 있지 않으면은 gefällt 삼격 해가지고 뭐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wie gefällt dir es in Frankfurt am Main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am Main에 대해서 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잖아요. s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묻는 것들은 가주어 s를 묻는 게 많았었고요. 답은 이제 아베 1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S 키워드인데 이거를 좀 잡아야 좀 잘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생각보다 좀 취약했던 문제 27번.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1점이긴 한데 진짜 헷갈려서 꼽도 해요. 글라스 익숙하지만은 복수엔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디 아무튼 뭐 잔을 들어라 이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표현의 문제였을 겁니다. 자, 글라스 복수형은 특이하게도 글레제가 아니라 글레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알면 알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49점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네, 글레제 이거가 업다운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느낌상 2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애가 이제 뒤에 복수 붙을 때 이제 앞에 자음이 막 umlaut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2번은 확실히 아니겠지
생각했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혹시 이게 또 목적격, 사격이니까 글래센 아닌가? 네, 싶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다 제끼고 5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생각보다 좀 풀이가 많이 할 거 없었네요. 아, 근데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제가 볼 땐 이 풀이가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0번 가볼게요. 이것도 1점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조금만 보면 되었던 건데 나 굿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일단은 한번 풀어보죠. A랑 B가 대화를 합니다. Die Küche ist zu mutzig. Räumst du sie bitte auf? 이렇게 물어보네요. Die Küche ist schmutzi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했던 것 같긴 해요. schmutzig. 이건 더럽다라는 뜻이죠. dirty. 영어로 말할 땐 dirty. 미국식 발음을 dirty.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더럽다 할 수 있잖아요. 네, die Küche.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주방입니다. 뭐 케이크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따가 오른쪽에 이거 보셨죠? 이거 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아 보이는데 달라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äumst du sie bitte auf? 그러니까 aufräumen, aufräumen 이게 청소하다 뜻이죠. 청소하다. 그래서 너 이거 좀 주방 좀 청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겠죠. sie가 뭐겠습니까? sie가 여성형 명사지 않습니까? 여성형 단수 해가지고 Küche 이거를 아마 가리키는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뭐 답을 했어요. Danke, du bist wunderbar 라고 돼 있죠. 니 훌륭하다, 고맙다 하죠. 뭐 수긍했겠죠. 근데 한번 수긍하지 않았던 답이 있으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 gut 그래 그럼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엄청 막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 알았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2번 keine Sorge 문제없지. kein Problem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kein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no problem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für dich immer 이거는 널 위해서 뭐 항상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되게 좀 저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되게 닭살 돋는 표현이긴 한데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 좀 약간 낯간지럽습니다. 됐고요. 4번 Ich bin dagegen gegen이 뭡니까? 뭐뭐에 대항하는 거죠. against잖아요. 영어로. 나는 그것, 거기에 gegen, 나는 그것에 반대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던 문제예요. 4번입니다. 예, 그리고 5번은 Das kann ich machen. 이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das가 강조가 되죠.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나 할 수 있어.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할 수 있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여서 뭐 딱히 뭐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이번 10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제가 독일어를 좀 언급할 때요 꼭 좀 기억해 줄 만한 단어 중에 엄청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코한 뭐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가 6개 적어놨는데 앞에 보시면 하나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동사란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명사예요.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일단 코한 이거는 첫 번째 단어는요. 요리하다 뜻입니다. 영어로 cook랑 발음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삶다, 익다, 보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리하다, 뭐 삶다, 익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대문자가 됐습니다. 코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요리 자체를 뜻합니다. 요리 행위 그걸 자체를 뜻하게 되고요. 코흐 이렇게 되면은 요리사라는 뜻이 됩니다. 요리사 남자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성 요리사가 되려면은 쾌힌이란 말 쓰는데 아무튼 남성 요리사는 코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쿠한 여러분 혹시 뭐 음식 중에 바움쿠헨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움쿠헨 되게 유명하죠. 카페에서 많이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바움쿠헨은 독일어입니다. 바움은 나무를 뜻하고 쿠헨은 케이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쿠헨, 쿠한인데 쿠한 케이크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큐헤, umlaut 우가 들어갑니다. 큐헤 이거는 주방입니다. 이게 지금 주방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키친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영어로 하면 키친입니다. 맨 마지막에 큐헨
예, 퀴헨이라고 하는 거는 주방의 복수형이에요. 주방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앞에 맨 처음에 소문자 카가 들어가는 거 코헨 이거는 요리하다, 삶다, 익히다 이런 거고 대문자 코헨은 요리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요리를 말하는 겁니다. 코흐 이건 요리사, 쿠헨 이건 케이크, 큐헤 주방, 큐헨 이거는 주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철저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독일어 하다 보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좀 이거 저도 헷갈려서 제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게 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풀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영상, 유용한 영상이 있다 싶으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